조금이나마 더 고려를 해서 해당되는 생계비를 일부 추가로 더 인정을 해준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할 때 최저 생계비 말고 추가 생계비라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정확하게 추가 생계비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생계비를 추가로 이제 인정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최저 생계비라고 하면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뭐 4인 가구냐,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측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가구 원수는 동일하더라도 그 가구별로 개개인별로 이제 그 지출 항목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거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거는 또 말 그대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거비가 특별히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상황을 조금이나마 더 고려를 해서 해당되는 생계비를 일부 추가로 더 인정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거를 좀 구독자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게 하나씩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서울외생법원의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1인 생계비가 133만 원인데, 이 133만 원 안에 월세로 지출하는 주거비, 아니면 관리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이런 비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보는데,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인이 뭐 원룸에 거주한다라고 하더라도 월세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특별히 133만 원으로 월세까지도 모두 다 부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일부 비용을 조금 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2024년도 서울외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보면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133만 원 이 1인 생계비 안에 주거비는 23만 7,998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47만 원까지 이제 플러스로 인정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총 한도가 71만 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필요한 주거비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거는 71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117만 원까지는 이제 주거비로 사용될 수 있는 걸로 본다. 다만 220만 원 정도 되는 2인 생계비 안에는 주거비로는 한 39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니 플러스 알파로 78만 원 정도를 이제 추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 이제 의료비인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무자님 본인이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부양가족이 매월 뭐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장애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서울외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보면은 세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인정해준다 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거비의 인정 한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1인 가구는 133만 원, 2인 가구는 220만 원 생계비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안에도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비용들은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는 의료비가 1인 가구는 56,157원, 2인 가구는 뭐 92,802원, 3인 가구는 118,809원, 뭐 이런 금액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의료비가 뭐 한 20만 원 정도 든다 라고 하면은 5만 원을 넘어서는 한 15만 원 정도는 이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 교육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 교육비는 사실은 과거에는 공교육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에 한해서만 인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이걸 조금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걸로 바꿔서 공교육비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공교육, 사교육비도 모두 포함되게끔 이렇게 바꿨고, 어떤 경우 인정되냐 라고 하면은 세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한 때, 아니면 세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
특수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은 자료로 소명한 때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 특히나 이제 뭐 교육비, 뭐 특수교육비 말고 일반 이제 사교육비 등 공교육비 등 이런 교육비의 인정 한도는 월 18만 원으로 현재 이제 책정돼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교육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요즘에는 대학생이라고 뭐 일을 해서 뭐 소득이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성년 자녀인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추가비로 교육비가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추가 생계비로 먼저 인정이 되느냐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은 이제 성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서울회생법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거는 이제 시행된 건 아니고 작년에 권고사항으로 어떻게 됐냐, 현재는 채무자의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니까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도 아닌데 여기에 추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인정받을 여지 자체가 없겠죠. 먼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교육비든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법원에서도 이제 판단을 한 게,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다시 한번 대입을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뭐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첫 취업까지 평균 한 12.8개월이 소요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만 20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성년이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주는 거를 이제 고려해봐라, 이런 정도로 이제 권고되는 논의가 있었고, 요거는 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도 이런 논의들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부모님 같은 경우도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마다 생활비를 제가 얼마씩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 인정이 가능할까요?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인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시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인정받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생계를 하고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과거부터도 생계를 같이 동거를 하고 있진 않지만 부득이 생활비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채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해드리지 않으면은 사실상의 어떤 생계가 곤란한 사정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그런 경우들은 이제 추가 생계비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료를 잘 구비를 해서 법원에 잘 얘기를 하느냐, 요게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